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수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 한국의 컨텐츠로 하루하루를 버틴 외국인들이 이제는 두 눈으로 직접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모습만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밤거리 영상, 한국에서의 시민의식 몰래카메라 영상 등이 수시로 올라오면서 한국은 외국인 여성 혼자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치안이 중요한 외국인 여행객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을 여행 중인 외국인의 글이 올라오면서 한국의 치안을 찰떡같이 믿고 있던 외국인들을 순간 싸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을 여행 중인 글쓴이는 어느 날 밤 너무나도 수상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는데요. 어두컴컴한 밤 골목길 주차장에서 한국인 한 명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갑자기 그 차를 타고 주차장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이 차를 이래저래 둘러보더니 다시 차를 가져가 버렸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는데요. 한국은 치안의 나라인 만큼 절대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눈앞에서 그것도 연속으로 한국인들이 차량을 훔쳐가는 모습을 보고 역시 한국도 다른 나라와 다를 게 없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차량 터리범들의 진실을 알고 나서야 다시 한국이라는 나라의 치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목격한 사람들은 차량 절도범들이 아니라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평범한 한국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쏘카, 그린카 같은 공유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폰을 통해 사진을 찍어 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어플에 올려야 하는데 외국인은 이 모습을 보고 차량을 훔쳐간다고 오해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치안과 시민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했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유 차량 시스템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새벽 시간대에도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 역시 매우 어두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차량들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주차 역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외국의 상황은 어떻길래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이 모습들이 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일단 공유 차량 시스템과 비슷한 공유 킥보드를 비교해보면 외국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역시 공유 킥보드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정말 양호한 편이었는데요. 사실 킥보드와 같은 공유 시스템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한국보다 훨씬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얻는 이점이 많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특히 한국과는 달리 열악한 지하철과 여러 대중교통 시스템의 문제들을 개선함과 동시에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기에 이러한 공유 킥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파리에서만 약 12개 업체가 2만 5천 대가 넘는 공유 킥보드를 운영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그 많던 전통 킥보드의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운영 업체 역시 새 곳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킥보드를 타기 시작하면서 각종 안전사고와 더불어 사람들이 킥보드를 아무데나 두고 가버리는 통에 파리의 경관을 해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했기 때문이었죠. 킥보드를 타고 쓰레기 더미나 세느강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미국 오스턴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도입하자마자 6개월간 부상자만 수백 명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킥보드 사고 부상자의 경우 거의 절반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15%는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헬멧을 착용하면 심각한 머리 부상을 피할 수 있지만 부상자 190명 중 단 한 명만 헬멧을 착용했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시민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한국의 쏘카처럼 카쉐어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쉽게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카쉐어링은 접근성이 높고 단시간 이용할 경우 일반 렌터카보다 저렴하기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자신의 차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시간에 여러 성향을 가진 운전자가 이용하는 특성을 가졌기에 더욱이나 관리하는 데 골머리를 쏟고 있다 합니다. 게다가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앱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으니 더더욱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심지어 도난사고 역시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CBS 뉴스 등 복수의 외신은 미국 카쉐어링 업체 카투고에 시카고 지역 공유 차량 100여 대가 도난당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난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에는 총 400대의 공유 차량이 운행되고 있어 이들 중 무려 25%가 도난당한 셈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기 혐의자 12명이 구치소에 수감됐고 다수의 차량을 동시다발적으로 훔친 만큼 실제 범죄에 가담한 용의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카투고와 시카고 수사당국이 범인들의 절도 수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이 되기도 했는데요. 혹시나 이를 이용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까 우려한 것이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나라에선 공용 킥보드를 비롯해 카시어링까지 부족한 시민의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무런 걱정 없이 새벽에도 편하게 이용하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부러워할 만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 시간에 주차장을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짓이다. 외국의 개인 주차장이 많은 이유가 이런 점 때문이지. 공용 주차장에 차를 오래 세워두는 건 내 차를 훔쳐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 한국인들도 역시나 우리와 다를 바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만큼은 나의 예상이 틀려서 감동이야. 역시 한국인들이 그럴 리 없지. 한국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우리나라에선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보는 차량 탈의범들을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아마 내가 평생 한국에 산다고 해도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사진도 찍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람들이 카쉐어링을 더욱 많이 이용하는가 보네. 나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차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쉐어링을 절대 이용하지 않아. 그 차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거든. 그러게요. 새벽이고 하니 보는 사람도 없겠다. 대충대충 하고 넘어갈 만도 한데 역시 한국인들답게 꼼꼼하네요. 아마 한국에서 차를 도난당할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할 거야. 한국은 CCTV의 나라야. 거기에다가 모든 차들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어. 지갑도 아니고 차를 훔쳐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 CCTV가 많아도 훔칠 사람은 훔치죠. 미국에서는 복면을 쓰고 그냥 차를 부수다시피 해서 차 안의 기중품을 훔쳐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범죄를 당하면 범인을 잡을 확률도 거의 없죠. 우리 동네 뒷골목에는 여전히 고장난 킥보드들이 널브러져 있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부셔먹고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리거든.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라니까. 예전에 전동 킥보드를 탄 채로 총격을 하고 도망간 사례가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훔치거나 핸드폰을 빼앗는 것처럼 이젠 전동 킥보드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오히려 불필요한 제도야. 난 실제로 당해봤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날 총으로 위협하더니 나의 핸드폰과 지갑을 가져가 버렸지. 우리나라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나라야. 한국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라고 해봐야 헬멧을 안 써서 벌금을 물거나 하는 정도지만 다른 나라에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국인들은 전혀 모르겠지. 지금까지 외국인이 오해한 한국인들의 공유 시스템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